자,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중공업이 할 말이 꽤나 많은 기업이죠. 꽤나 많은 기업이에요. 자,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자, 지금 코스닥 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닥 쪽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면서 반대로 지금 코스피는 밀려 내려오는 흐름 보이는데 딱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원래 수급들 같은 경우도 원래 하던 짓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자,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조선주 분석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마스가 얘기도 나왔고요. 이 마스가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의 리포트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스가로는 삼성중공업이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을 죽었다 깨나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강점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죠. FLNG, 부유식 FLNG입니다. 부유식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그거 기대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따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종종 올라갈 종목의 이슈를 이상하게 잡고 이렇게 되는 게 조선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옛날부터 조선주들은 굉장히 많았다라고 되겠습니다. 예전 얘기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얘기부터 오늘 나오는 포인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종목의 예전 역사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자,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선 3사 중에서 원래도 자 지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구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해서 하나그룹이 인수해서 바꾼 회사죠.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중공업이 상장될 때 같은 경우에 저 때가 90년대 고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거래소가 대부분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죠. 어떤 섹터가 뜨면 그쪽에 있는 sek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상장을 시키고, 그리고 연말에 집중 상장을 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상 30년 전부터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장되자마자 바로 고가 꼭지 쳐버리고 내려오는 경우가 나오죠. 이 90년대 이때가 90년대 최고 조선 전성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 그냥 마탱이 가면서 그냥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고, 뭐 잘 아시는 IMF까지 거치면서 암흑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국 제조업 랠리, 슈퍼랠리 타고 신고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수주 절벽으로 개박살나가지고 또 긴 그림 똑같은 그림을 지금 두 개를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그 앞쪽에 쭉 올라 들어갔다가 이제 상장 전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 쭉 올라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비상장 쪽에서 계속 올라 들어갔었죠. 이때 제가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비상장 쪽에. 자,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제가 코스닥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현대중공업 때문이라고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선의 현대중공업 원래 코스닥에 있던 회사입니다. 코스닥에.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을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장에 개장될 때부터 제가 코스닥 시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더 있고, 그리고 코스피를 이전해서 넘어 들어간 종목이죠. 자,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자, 이 삼성중공업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한테 치는 거야. 그렇다라고 치고, 현대중공업한테는 그렇죠 치고, 삼성중공업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도 대우조선해양, 지금 현재 하나오션이죠. 이 대우조선해양한테 진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이거 IMF 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박살이 났었죠. 이렇게 박살 나는 동안에 현대중공업은 그 기계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약할 때는 정유 부분이 커버를 해주고, 정유가 약할 때는 기계가 커버를 해주고, 그걸 다 가지고 있죠. 그 다 가지고 있던 걸 현대가 분리해서 나온 게 그게 바로 이런 회사들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돼서 나와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는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호황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압도적으로 올라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IMF 때 구조조정이라는 이걸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 분야가 없어요. 삼성중공업에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도 물론 이제 저쪽에 이 현대나 이런 애들처럼 뭐 건설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건설 같은 경우 삼성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눠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삼성물산에서도 건설 분야를 하고,
그리고 요 삼성중공업에서도 건설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옛날에는 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안 한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국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데 각 지역에 도시마다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건물 누가 짓느냐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이 짓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이 지은 거예요. 삼성자 이름 붙은 오피스텔들. 그런 거 다 지었습니다. 근데 그쪽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꾸준히 실적을 내는 분야가 없다 보니까 약세기 같은 때에서는 그냥 밀리고 난 다음에 돌아 나오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른 식으로 돌아 나오는데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 나오는데 비해서 자 이게 2020 그전에도 이게 흑자로 돌아섰다가 한 번 더 눌린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다음에 하나오션입니다. 예, 이게 저 밑에서 바닥에서 돌 때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이 먼저 돌았었어요. 항상 대우제서 현대중공업이 가장 먼저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중공업이야.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삼성중공업은 자 이게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플러스 실적을 내고 있었던 2020년도에도 삼성중공업은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세옹지마라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이 한자성어에 있는 세옹지마. 이게 지금 딱 세옹지마예요. 삼성중공업이 딱 세옹지마입니다. 자, 이제 앞쪽에서 삼성중공업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마스가가 아니라 LNG라고 얘기를 했죠. LNG.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3개 주요 주선사에 대한 비교를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세로 이렇게 밀려 내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다른 분야들을 강한 분야를 조선 말고도 다른 강한 분야들을 저렇게 와장창 가지고 있죠. 자, 이제 가장 단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현대일렉트릭.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는 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분할을 안 했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더 갔을 수도 있죠. 정유도 있고요. 현대중공업에 정유 분야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 나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근데 이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조선에서도 사실 아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가는 분야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악화되는 국면에서 이렇게 조선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길을 뚫고 들 수가 있는 저 회사들의 경우는 다른 쪽으로 길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다른 쪽으로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일찌감치 기계 장비 분야 같은 경우 팔아치워버렸고요. 그 다음에 건설 주고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갈 틈이 없는 거야. 그냥 오로지 축자사자 조선만 봐야 돼.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무슨 일이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라고 하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가 LNG, FLNG 같은 경우에 특히 이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 해양 플랜트는 삼성중공업만 한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어떠한 식으로 또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해양 플랜트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하나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업황이 꺾이는 라인에서 이제 회사도 팔아되니까 해양 플랜트 쪽에서 빠져나가 버리죠. 대우조선행도 빠져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만 남았냐 그러면 삼성중공업만 남아버렸습니다. 이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해양 플랜트에서 손 떼버리고 하나오션도 해양 플랜트에서 손 떼버리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경우는 해양 플랜트가 아니라 군함 그렇죠? 예. 이쪽에다 더 주력을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양 플랜트 FLNG, LNG 이쪽은 그냥 삼성중공업이 그냥 쓸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들 하셨습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해서 LNG 같은 경우가 나르 쪽에서도 합니다만 조직문화 꼴찌라고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계속 FLNG, LNG 그래서 LNG 계속 나오죠. LNG 슈퍼사이클 FLNG LNG 이거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주구자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죽도록 두들겨 패는 사이에 이제 뒤쪽에서 들어오는 거 최근에는 이제 하나
삼성중공업도 폈는데요. 이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죽도록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너죽거나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를 외치면서 이렇게 죽도록 때려 파는 동안에 하나오션은 계속 올라 들어가거든요. 현대중공업도 계속 물론 계속 올라 들어갔죠.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항상 모든 사이클에서 언제나 맨 마지막으로 개선돼서 나오는 이 종목에다가 기관들은 이렇게 연락에 갖다 때려 봤고요. 연락에 때려 박아서 그 뒤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바꿔서 사이클들 다시 요 사이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아마 거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이고요. 하나오션이고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네? 자, 이렇게 돼서 현대중공업 튀어서 올라오고 대우전공업 튀어 올라오고 그리고 이 뒤쳐져 있는 얘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이제 손대지 않고 있는 LNG선 같은 쪽에서 모멘텀을 받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쳐져 있는 얘를 이제 이쪽과 널 연락에 때리는데도 계속 올라 들어가잖아야 이건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열심히 가져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 이렇게 해서 딱 지금 기술적으로 라인 보면 라인 들어왔죠? 고가 라인 체크되는 라인까지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제 차익 실현으로 들고 팼어요. 이렇게 일단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단기 매도 신호입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밀려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 이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바뀌어요. 게임주 같은 경우도 그러고 1시간 만에 바뀌기도 하고요. 삼박 그렇게 좋다 그러고 실적 발표 나오자 그냥 두들겨 패버리고 APL 그렇게 좋다 그러고 그런 실적 발표자 나오자마자 이건 뭐 그냥 흔하게 있는 일들이고요. 얘들 원래 그런 애들이니 하시고 자 여기서 지금 전혀 그러니까 레포트로는 좋다 그러고 그런 레포트는 좋다 그러고 저렇게 왕창 때려놓고는 그리고 지놈들은 이렇게 또 팔아치워버렸죠. 이 애들 원래 이런 애들이고요. 다음에 어제 매도 같은 경우는 이거 코스닥 종목에다가 지금 코스닥에다 2조를 갖다 먹어야 되니까 어디선가는 돈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급상 이슈가 더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자 이런 본질적인 이슈 쪽이 아니라 조금 다른 쪽에서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삼성중공업이 성과급을 12년 만에 지급을 했다. 그 12년 만이 언제냐라고 하면 조선주들이 개박살나고 있던 개박살나기 전 이때입니다. 이 뒤로 지금 처음이라는 얘기야. 이때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자 이게 중국 쪽에서 조선은 자 배를 FLNG 같은 경우는 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이건 뭐 딱지 접듯이 그래가지고 딱 접어서 하나 가지고 채워가지고 종이배 만들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죠. 배 하나 건조하고 그러는데 3년 4년씩 걸립니다. 이때 와장창 받았던 이 수주가 언제 배가 인도가 되면서 실적이 들어오냐면 그게 여기서 실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이제 그 옛날 현대중공업 주가는 지금 한국조선해양에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갔던 거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직으로 내리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이전에 2007년 사이클에도 지금처럼 3사 중에서 제일 늦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저 앞에서부터 제가 되게 설명드렸잖아요. 가장 늦게 들어온다고. 늦게 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뚫파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전해서 들어옵니다. 라고 일찌감치 저 앞에서부터 제가 설명 다 드렸었죠. 이거. 예전에 항상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뒤로 지금 처음으로 성과급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레발치고 꼬장부리 가는 것 관계없이 삼성중공업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이 수주와 실적 개선의 지속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반짝이다가 실적이 다시 꼬부라져 버리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앞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잠깐 실적이 개선되는 듯 하다가 다시 자빠져가서 꼬부라져 박살나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건
살짝 이제 이 아래선 깨진다, 21선 아래로 깨진다라고 하면 일부 정도 파셔도 되고요. 그냥 안 파셔도 관계없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 요 정도 사이클에서는 손 안 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기 스윙하거나 단타하는 경우라 그러면 조선을 할 이유가 없죠. 조선은 단타하는 종목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장기 섹터입니다. 배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리는데, 에? 배 하나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애초에 사이클 자체가 최소 3년에서 5년짜리 사이클로 들어오는 게 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크게 이제 중기적 흐름으로 잡고 가시는 경우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인지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닥을 죽으러 당기는 동안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반도체 당기는 동안 이제 조금 처지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이제 사가지고 홀딩해서 먹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최근에 뭐 이런 어떻게 지금 사는 건 그렇게 권해드리질 않고요. 권해드리지 않고 깨져서 내려오면 사십시오. 이건 뭐 굳이 이거 손대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코스닥 당기고 이게 패겠다 아주 선도 뚜렷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뭐 지금 미리 들어갈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 내려가는 쪽에서 조금 또 뭐 예전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깨지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분을 하시다면 그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잘라서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는 삼성중공업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당연히 올라갈 종목이다 라고 얘기 드렸죠. 예? 유세에 혹하지 마라라는 얘기 들었었고요. 뒤집어보면 단기 수급에도 그렇게 혹하실 필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는 그렇게 다룬 종목 아니에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이제 이런 종목들은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얘가 뭐 반도체도 아니고 뭐 그래서 훅 날라 들어가는 게, 얘 당장 삼성중공업 봐도요, 제가 큰 장대양봉이라고 이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7%거든요. 17%가 뭐 요즘 장세로 17%가 뭐 퍼센트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단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오르고 들어왔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쭉 빠졌다가 지금 플러스로 그 사이에 또 팍 돌았죠. 코스닥 지수 와정층 쭉 빠져 내려갔다가 그 사이에 번개같이 돌려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또 회오리 치고 다 올라간다 지금 나오고 있죠. 딱 깔아놓은 다음에 지금 쫙 돌아, 이런 거 있고 실시간으로 이런 거 지금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거 분석하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채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앱이기 때문에 실시간 카톡으로 쭉 다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종 종목 분석 동영상처럼 한동안 녹화를 해서 그다음에 썸네일 붙여가지고 업로드하고 그 기타 다 기다려가지고 보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